오케이, 9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희동 미민의 대표 레이니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 라이브를 개최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이 되었습니다. 박수. 이 학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대대적으로 전문가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또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교육미용 전문가 양성과정 1기 수강생 분들 후기 중에서 윤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후기를 남겨주셨었어요. 이런 걸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1번 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루머분들 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보호자분들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요.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뭔가 강아지들 가르쳐 놓잖아요. 근데 이 절차대로 그리고 이 과정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미용을 좀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미용 트레이닝이 어려운 이유가 이 마지막 그 활용 정점을 찍어 주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미용사거든요. 이 미용사가 트레이닝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트레이너가 가르쳐 준 대로 이 미용을 좀 교육을 하면서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미용실이 아직은 국내에 많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미용실이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미용 교육 받은 친구들이 좀 더 보호자님 그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미용실로 옮겨서 다니면서 훨씬 더 편하게 또 자주 가야 되거든. 얘네들은 이 교육했던 거를 계속 보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미용실들이 많아지면 보호자님들도 여기까지 멀리까지 안 오셔도 되잖아요. 지영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용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 큐를 줬을 때, 큐라고 하거든요. 얼굴 했을 때 얼굴 탁 올리고 미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서로가 편합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미용실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학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양성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이 교육이라든지 스트레스 최소화라든지 이 정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채팅창에 마구마구 채팅을. 그럼요. 라이브 이거 녹화해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스트레스 최소화 미용, 긍정 강화 미용, 이거 뭔지 혹시 채팅 해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이게 상담의 핵심이거든요. 보호자님과. 여기서 이제 약간의 꿀팁이 좀 나갈 거예요. 보호자님과의 상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게요, 여기 그루머분들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보호자님하고 상담할 때 1번 이야기 나누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보호자님이 생각하시는 스트레스 최소화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선까지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싶으신 건지 이 부분이 나하고 맞아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서로 상상하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진짜 책에서도 안 알려줘. 이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내가 만약에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 강아지하고 트레이닝을 잘하게 될 수는 있는데 이 개가 내 개가 아니잖아요. 보호자님의 강아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 보호자가 원하는 거와 니즈하고 이 친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이게 맞아야 돼.
근데 보호자님 니즈는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가 스트레스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털도 지금 잘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얘는 지금 봤을 때 만져지는 것도 어려운 상태예요. 예를 들면 타인의 손길이 어려워. 그러면 지금 당장 자를 수 있어요? 자를 수 없잖아. 이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미용을 하는 것. 네, 정현스님의 긍정강화 미용의 정의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미용을 하는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강아지들이 미용하면서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미용하는 것. 아이가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게끔 긍정적이게 교육하면서 미용하는 것. 강아지 트레이닝 할 때 긍정강화 교육과 비슷하게 미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클리퍼를 대면 간식이 나오고. 아, 그렇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미미네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최소화는 정말로 반려견의 스트레스가 최소화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려견이 먹이를 먹을 수 있고 근육도 좀 이완되어 있고 이렇게 있고 막 부들부들부들 떨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미용 과정 전반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관찰되지가 않아야 해. 많은 사람들은 이 반려견의 스트레스 시그널을 잘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약간 외국어 같거든요. 여러분 프랑스어 잘하세요? 뭐 아니면 일본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 언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얘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미용을 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부분 억지로 진행하지 않는 것, 미용실에 강아지가 스스로 먼저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은혜님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최소화 미용이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상이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강아지가 미용을 편안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강아지가 미용실에 스스로 들어올 만큼 미용실을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육 방식에서 이거를 이루기까지 단계들이 있단 말이야, 1년에. 그 단계들이 보호자님 머릿속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미용실에 강아지가 스스로 먼저 들어오게 하고 강아지 스트레스가 제일 적게끔 미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우디 보호자님 개인들 우디 보호자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계속 이제 미용 교육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게임들이라고 해주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정이 길어요. 진짜로 우리 강아지들은 사실 그쵸?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용을 진행을 하면서 교육이 될 거야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용에 욕심 두지 않고 긴 시간 미용실에서 놀거나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일에 중점 둬야 될 것 같아요. 빙고. 맞습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게 긴 시간, 여기가 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보호자님하고 그루머하고. 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반려견한테 달려 있거든요. 근데 보호자님이나 그루머들은 일단은 미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 강아지는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미용실에 그래도 3번 정도 미용 안 하고 방문했으니까 이제는 좀 미용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긴 시간은 3주였던 거지. 그래서
이 피어프리 그루밍 하실 거면은 보호자님들하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보호자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교육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정말로 딱 맞추고 나서 출발을 해야 서로 중간에 껄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실 거예요. 피어프리 그루밍 하실 때. 이 긍정 강화 있죠? 긍정 강화. 이 긍정 강화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긍정 강화의 뜻을 아십니까? 긍정 강화? 긍정 강화 뭐예요? 채팅해주세요. 긍정 강화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인지? 긍정 강화. 긍정 강화 뭐지? 다 긍정 강화 미용이라고 하는데, 긍정 강화 교육, 긍정 뭐 많잖아요. 긍정 강화 어쩌고, 이런 거. 강화물을 매개체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또 해주셨고, 긍정 강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여기서도 또 많이 갈려. 이런 문제들이 있어. 우리 보호자와 그루머와 트레이너와 다 자기만의 긍정 강화에 대한 뜻도 다르고 스트레스 최소화에 대한 뜻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서 강아지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해주셨네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해주는 것. 뭔가 얘 보면은 보이세요, 얘? 뭔가 좋아 보이는 이런 거? 이런 거 긍정 강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긍정 강화는요, 사실 그냥 학습 이론에 불과해요. 뭐냐면, 짠! 이게 긍정 강화의 정의입니다. 내가 어떤 자극을 더 할 거예요. 어떤 자극을 더 할 건데, 어떤 자극을 더해서 뭔가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 강화의 정의입니다. 네. 어떤 자극을 더해서 행동 빈도수를 높일 거예요. 이게 그냥 긍정 강화의 정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긍정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좋은, 행복한 이런 거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달래면서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뭔가 간식 주면서 하고 장난감 주면서 하고 이런 게 긍정 강화 미용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긍정 강화 미용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긍정 강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학습 이론들,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 강아지를 교육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긍정 강화라는 단어를 쓸 거라면은. 그러니까 보호자님 생각할 때는 긍정 강화 그냥 간식 주면서 좀 달래주면서 쓰담쓰담 예뻐해주면서 해주면 긍정 강화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 행동학을 접목을 해서 하는 미용, 교육 미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정말 내가 어떤 이 친구한테 자극을 더해서 우리가 얘한테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그런 교육이 포함된 미용을 뜻해요. 맞아요. 번역이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포지티브잖아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뭔가 그런 뜻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해피, 좋은, 긍정적인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플러스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긍정 강화 미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세요? 뭔가를 가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느낌이 오시나요? 보호자는 성인만 가능할까요?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성인이면 더 좋습니다. 강아지의 시그널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보상도 줘야 되고 자극의 강도도 아주 민감하게 설정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일단은 발달 자체가 성인들보다 덜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이러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적어도 한 13세 이상 정도부터
교육을 좀 부모님의 지도하에,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어린 경우, 뭐 7세, 8세 이런 친구들은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강아지들한테 미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한테 왜 미용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왜 미용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는 미용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면 좋겠어서요. 강아지도 나도 편하기 위해서. 평생 해야 되는데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서요. 맞아요. 평생 해야죠. 강아지들이 평생 살면서 전신미용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 1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90회 정도 받아야 되고, 목욕 같은 경우 2, 3주에 한 번씩 하죠. 거의 400번 정도 받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강아지들이 살면서 400번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다면 이 삶의 질 좋다고 볼 수가 없죠. 미용사 강아지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하게 미용하고 싶어서요. 강아지가 노령견 되었을 때도 생각해서요. 맞아요. 노후를 위해서. 맞아요. 반려견들이 아플 때 또는 몸이 이제 늙었어. 이제 신체적인 능력들이 다 저하됐을 때 강아지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생명, 뭐 건강, 육체적 건강에도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강아지와 하나의 소통. 맞아요. 교육은요, 무조건 소통입니다. 이게요, 약간 강아지 트레이닝, 훈련, 뭐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딱 트레이닝 세션을 딱 정해놓고 그때 딱 교육한 걸로 모든 게 끝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소통을 하는 동안 얘는 계속 배워요, 계속. 보호자님하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배우겠죠? 그러니까 얘네의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네의 언어로 얘네랑 소통할 수 있어야겠죠. 맞아요. 난 널 해치지 않아. 난 널 해치지 않아. 근데 이 언어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야, 걔한테.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라는 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나랑 한 1m 거리 정도는 유지하고 싶어. 내가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 저는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걸 얘랑 소통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강아지한테 미용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물론 동물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저 이렇게 생각해요. 동물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 곧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미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허리 디스크, 무릎 문제, 목 문제 이런 거, 뭐 손목 문제 특히 많잖아요. 이런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다는 건 왜일까요? 왜 없을까요? 저는. 이런데 아픈 데가 없어. 관절 다 건강해요. 강아지를 보정을 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오른손도 힘들지만 왼손도 힘들고 내 몸의 자세 자체도 강아지가 막 움직이고 막 발버둥을 치고 하면은 얘가 다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목이 이렇게 꺾여 있고 몸의 자세가 이렇게 돼 있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힘주고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용 받은 친구들은 보호자님들도 편해요. 공격성 자체가 일단은 예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문제행동이 심각해지면 잘못 말해봐서 돈 엄청나게 써야 된단 말이죠. 교육의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강아지한테 미용 가르치는 일이 동물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이 동물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 곧 사람에게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이 노령되었을 때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스트레스 줄여줘야 되고 노령견이 되어서도 안전한 미용과 교육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럼 이제 교육의 방식을 뭘 채택할 거냐? 여기에 또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텍스트 창이 잘렸어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움직이지 않거나 물지 않거나 이걸 원해요. 어떤 분들은 반려견이 미용 과정 내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해요. 이 교육의 목적 두 가지. 이거 둘 다 똑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상태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고 반려견이 미용 과정 내내 편안한 상태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협조적으로 미용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루시님, 네. 1번보다 2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이 되면 1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2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거나 물지 않거나 이 상태는요. 여러분 프리즈 상태 아세요? 프리즈? 얼어붙어 있는 거.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강아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포기한 상태. 예를 들어서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가만히 나는 얘를 때리지도 않을 거고 얘한테 뭐 줄을 당겨서 안 된다고 혼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얘가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또 그냥 붙잡아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막 난리를 치다가 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미용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의 목적도 달성했어. 움직이지 않거나 물지 않거나. 그쵸? 그런데 이 프리징 상태라든지 포기하는 것 여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움직이지 못하게 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뭐 처벌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막 움직여도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긍정강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봤고 처벌이나 홍수법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가장 효과성도 좋고 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게 바로 2번이었어요. 긍정강화 교육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지금 당장 얘가 미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지금 했을 때 얘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 부작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공격성이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세요? 공격성 왜 생길까? 일단 아이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벌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두려움이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좌절감이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공격성이 나오는 원인. 맞아요. 두려움이 있고 유전이나 기질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소유욕, 그렇죠. 뭐 이런 거, 욕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처벌의 경험, 두려움, 좌절감. 이거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서 올까? 내가 피하고 싶었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내 욕구는 차단되고 커트돼. 그러면은 그렇죠. 포기당하면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포기. 뭐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처벌의 경험. 처벌 기반의 트레이닝을 그럼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 움직이지 않거나 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처벌이나 홍수법을 사용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안 돼! 하고 목줄을 팍 당긴다든지 목을 붙잡고 그냥 놔주질 않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이걸 받은 거잖아.
이 감정.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외국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국내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처벌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의 감정 상태가 저희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해피한 상태가 아니에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똥오줌 지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상태가 지금 정서 상태가 어떠냐는 거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개를 더 두렵게 만든다? 어때요? 공격성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미용을 할 수는 있어. 맞아요. 미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삶은? 예를 들어서, 어? 보호자와의 관계. 여기서 공격성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그루머한테. 어때요?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때문에? 난 그래서 이거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맞아요. 신뢰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채택하고 있어요. 긍정 강화 방식을. 네. 자, 유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긍정 강화 방식의 미용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궁금한 점이 드는 부분이 생겼어요. 강아지가 아닌 사람 아이들, 그쵸? 사람 아이들도 미용실에 가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 해야 되는데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도 아주 조금은 참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사람 육아의 짱짱맨 누가 있나요? 오은영 박사님. 찾을 수가 없어.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금쪽이 보시는군요. 저 완전 최애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 사람 2살 이런 애들도요. 그쵸?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같이 엄마가 머리 자를 때 미용실을 방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머리를 조금만 잘라봐도 될까?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사전에 사람의 아이들도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금쪽이 보면은 문제행동 있는 사람의 아이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아이들이 머리 자르는 거 두려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자기 살이 잘려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걸 느낀다고 해요. 사람도 2살 정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미용실에서 즐거운 경험. 머리카락을 조금만 자르되 인형놀이를 한다든지 동화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라 라고 이 오은영 박사님도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솔루션을 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엄마 때리는 아이가 나왔어요. 얘가 어떤 훈육을 엄마한테 받았냐면은 엄마가 아이의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 얘가 경험을 했어요. 이 친구가 부작용이 생겼어요. 공격성이 엄청 강해진 거야. 한 10살 되니까 이제는 힘도 세지고 제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반려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른 문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교육 방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넘어갈게요. 미용이나 교육하면서 어려운 점.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어려운지.
우선은 하나씩 얘기 나눠볼까요? 보정. 자, 보정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그루머들이 학원 졸업 후 가장 멘탈 박살나는 순간 여기지 않아요? 보정?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한 2010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동물병원 들어갔고 미용사가 아니었고 테크니션이었단 말이에요. 동물병원 역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뭐 하냐면 주로 이제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 강아지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때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와, 2010년도에는 애들이 전혀 이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라 더더욱 사회성도 부족하고 거의 막 만지기만 해도 소리 지르면서 또 똥오줌 지리고 막 학문랑 다투고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난 진짜 그때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지? 얘네가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얘네 무서워서 그러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루밍을 할 때 강아지를 좀 가르쳐주면 어떤가 보정을 하는 거를 좀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교육미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미용을 하게 되면은 보정할 일이 거의 없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안 해요.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 기준은 3초 이상 움직이고 버둥거리면 안 합니다. 물거나. 짖거나, 도망가거나, 이러면 일단은 안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정할 일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보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 반려견이 알아서 참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드릴까? 차라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정이 필요가 없죠. 보이세요? 그냥 V 이거 하나에 의지하고 있어요. V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했으니까 칭찬하면서 냠냠이 주고. 얘의 몸짓 보세요. 어때요? 많이 이완되어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도 스스로 온다는 거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안 붙잡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안 붙잡아야 다음번에 이게 된다고. 포위하고 해.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정? 할 필요 있을까? 안 해도 돼요. 네, 보호자님들한테 미리 챙겨오시라고 저희가 3일 전이나 뭐 그 전날이나 미리 안내 문자를 드려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거 가져오시라고 하고요. 아이들마다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강아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간식을 구비를 하고 있지만 보호자님이 챙겨오시는 거를 일단은 사용을 먼저 해요. 저는 이런 미용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용을 할 수 있는 강아지들도 많아지고 또 그루머 분들도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손목 아플 일 없고 허리 아플 일 없고 목 아플 일 없고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정 문제 해결은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지.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인내의 시간. 뜨든. 자, 우리가 보정을 안 하기 위해서 아까 이 친구처럼 미용 받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 네.
아, 그거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 블로그 가시면 교육미용 전문가 양성과정 블로그 공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25일, 내일이 마감이라서 오늘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강아지한테 뭔가를 가르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웃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못하는데 나는?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죠? 얘네도, 우리도 봐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도 나중에 학원도 다니고 엄청나게 단계적으로 받아가잖아요. 유치원부터 다니지 않나? 그것처럼 강아지들도 이 단계가 있다고요. 이걸 알려드릴게요. 사회화 시기. 자, 4개월 이전에 무조건 저는 권장하는 게 2개월 반부터 3개월. 요 사이 때 무조건 이 유치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용실 가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미용사 만나봐야 돼. 무조건. 대신에 이때 미용을 안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친구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4주 정도 교육만 했어요. 뭘 했냐면 와서 놀아요.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 그 다음번에 와서 테이블에 올라가는 연습해. 그 다음번에 와서 손길이 다가가는 연습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미용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밖에서부터 난리가 나요. 그 차 타고 오는데 어느 그 구간이 있대요. 그럼 그때부터 얘가 안다고 하더라고요. 미민의 뭔가 바이브가 느껴진다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빨리빨리 내리자고 막 이런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회화시기 때 꼭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들링 교육. 이거는요, 보호자가 무조건 2개월 때부터 해야 돼요. 입양 직후부터. 이 핸들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진짜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그냥 만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지고 먹이로 보상을 해주는 이게 돼야 돼요. 만지고 먹이 주고 만지고 먹이 주고 이런 식의 핸들링 교육이 무조건 돼야 돼요. 자,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거. 근데 어때? 우리 언제 오냐면요. 여러분 베넷미용 오면은 보통 애들 몇 개월이에요? 보통 5개월 아닌가? 보통 4개월, 5개월이래요. 그러면은 자, 이런 교육이 없었어. 이런 교육이 없었는데 그냥 와서 미용을 막 해요. 즐겁게 봐주기가 어렵겠지.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 이제 사회화 시기가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4개월에서 한 1년, 2개월까지 이때 예절 교육을 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회화 시기 때 엄청 앉아 엎드려 막 기다려 이런 거 엄청 가르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는 무조건 만져지고 타인 많이 만나보고 낯선 장소 가보면서 진짜 맛있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여기저기를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이거 교육하러 왔을 때 문제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게 유치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이제부터는 교실에 좀 앉아있지 않아요? 진짜 뭔가 학문을 접하잖아요. 이때부터 반려견들이 뭘 배울 거냐면요. 약간 스테이셔닝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좀 머무르는 이런 걸 할 거예요. 매트라든지 뭐 저기 뭐지? 이 테이블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천미용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면 핸들링 교육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도구 둔감화를 할 거예요. 근데 얘네 웃긴 게 있어. 클리퍼, 가위, 빗 이런 거 다 따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뭐 배워요? 미적분 배워요? 인수분해 이런 거 배워? 안 배우잖아요. 그쵸? 뭐 배우지? 막 1 더하기 1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강아지들도 당장에 막 엄청나게 어렵게 막 그쵸. 덧셈, 뺄셈, 나누기, 곱셈 그거에 대한 개념을 배우잖아. 그것처럼 강아지들도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미용 교육의 그 기초를 다지는 게 지금 이때라고. 4개월쯤이라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이런 물체들이 몸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이때 배워요. 단순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도구라고 칠게요. 이 와가지고 자 징 하면서 그냥 갖다가 대놓고 기다리게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얘기 나눴잖아요. 반려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살짝 보여주고 먹이주고 보여주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먹이주고 이런 식으로 강아지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약한 자극만 주면서 강아지가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도구 둔감화, 소리 둔감화? 진짜 3개월 정도부터는 조금 준비해야 돼요. 소리만 들어본다든지 물건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한 정도의 자극을 주면서 먹이를 같이 주면서 좋은 감정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뭘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뭘 제일 오해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했어.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 시험 잘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영어 공부했어. 그 영어 시험을 잘 보게 되잖아요. 오해하는 부분이 만져주는 게 괜찮아. 그러면 클리퍼도 괜찮겠지. 이렇게 오해해요. 손길하고 클리퍼 그리고 빗, 가위 이거 다 항목을 별개로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각각의 과목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손길은 수학이야. 클리퍼는 영어야. 빗은 미술이고 가위는 뭐 국어야. 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강아지들의 시스템은. 근데 우리는 열심히 수학을 가르쳐 놓고 손길을 가르쳤어. 그래 놓고 이제 미용해주세요 하는 거야. 얘는 아직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얘는 영어 할 줄 몰라. ABCD도 못하는데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이거 잘하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강아지들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의 시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해야 되는 거 다 읊어보세요. 이게 다 따로라고. 과목이 열나 많아. 애들이 힘들지. 맞아요. 과목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 애들이? 이건 성인도 안 될걸?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수포자 되잖아. 수학을 혐오하게 되잖아. 과목이 너무 많아. 이거 언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누자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강아지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게 또 웃긴 게 있어요. 얘네가 요때 있죠. 요때 사회화 시기. 이때는 거의 마른 스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속도가 미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쉽게 잘 적응하고 물론 유전이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더 반응이 민감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때 교육했을 때 가장 학습의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조기교육, 조기교육, 이렇게 사회화 교육, 예방 교육, 빨리빨리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올바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들을 미리미리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절 교육을 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두 달? 두 달도 채 안 되잖아. 이 시기에 다 배울 수 없단 말이지. 그때 못 배운 것들을 나중에 이 4개월 이후 이때 미뤄서 조금씩 나눠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통 5개월 때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있다. 지혜님. 미용실에 전화 올 때 이미 4, 5개월인데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미용 싫어하는 거야. 베넷 미용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베넷 미용 애들 털도 어려운데 막 미치게 움직이고 막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이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언제 순서대로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이때 오는데 저희 쪽에도 이때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다 빼. 다 빼요. 다.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베네 미용할 때 욕실을 안 하는 거예요. 목욕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가위만이라도 또는 클리퍼만이라도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빨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봐봐요, 쌤들. 아니, 어떻게 뭐라고 말하지? 시청자분들. 자, 우리가 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2개만 가르친다고. 4, 5개월에 왔으면. 베네 미용 해야 되니까. 미용해야 하는 도구 딱 2개 골라서 돈가마를 합니다. 그리고 몸과 얼굴을 나눠요. 구독자 이름? 이따 만들까요? 끝나고? 좋다. 선택과 집중이지. 그렇죠. 우리 한정된 시간 안에 지금 당장 이걸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딱 2개를 골라. 도구. 뭐 클리퍼면 클리퍼, 가위면 가위 이렇게 골라가지고 둔감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딱 국어만 배우는 거야. 국어랑 영어만 딱 배우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당장 여기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돼요. 오늘 당장 모든 미용을 끝내지 않아도 우리에겐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이 다음번 한 달도 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걸 안 했을 때 얘가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몸만 연습하면서 진행을 합시다 라고 해서 했던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트레이닝 매트부터 살짝 가르쳤어요. 과목 하나만 2개만 배운 거야 얘는. 매트하고 가위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 살짝 자를 거예요. 지금 살짝 강하긴 하지만 털 안 자를 수 없었어요. 얘는 다 엉키려고 해가지고 보셨죠? 이런 식으로 나눠요. 나눠. 그래서 도구를 골라가지고 하고 지금 맞아요. 와플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이제 얼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학 공부를 좀씩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반려견과의 소통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개의 언어를 알고 개의 언어로 소통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미용할 때 소통이 진짜 필요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지? 얘가 나 좀 불편해, 나 좀 쉬고 싶어 라는 시그널 많이 보내는 거 아세요? 미미네가 바닥에서 미용하는 이유예요, 이게. 내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면은 얘가 가고 싶은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 도망가기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맞아요. 도망 못 가서 맞아요. 도망가라고 바닥에서 하거나 아니면 좀 낮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떤다든지 먹이 못 먹기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강아지 언어를 좀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맞아요. 고개 돌리기 이런 거를 공부를 아마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도망갈 때 도망가게 해줘야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설득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피어프리 그루머 분들 말씀해보세요. 아니면 뭐 그루머 선생님들 천천히 하고 싶은데 털 한 가닥 컴플레인 이거는 강아지는 모르는데 개들이 알까요?
나 오늘 머리 좀 잘 됐어. 이렇게? 걔들은 알 리가 없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오늘 좀 잘 됐네? 이거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실 사람의 어떤 욕심이라고 봐야겠죠. 설득이 어렵죠. 저희의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보호자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요. 자, 오늘 했을 때, 그리고 교육 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 나눴잖아. 보자. 이거 심해졌을 때 내 책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게 나중에 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자료가 저희는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진짜 길어요, 저희는. 있어요. 상담하고도 오늘 해주세요 엄청 많아요. 그니까 이게 갭 차이라니까? 인식 차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긍정 강화 미용, 스트레스 최소화 미용 뭐예요? 이거를 저는 여쭤봐요. 이거를 맞춰야 돼. 무조건. 그래야 다음번에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나도 이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보호자님들하고 맨날 막 안 돼요, 돼요, 막 어쩌니 저쩌니 막 하고 실갱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에 있다는 걸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진짜 큰 깨달음이었지. 이거 진짜 완전 핵인사이트예요. 이 사람의 정의가 다른 거야. 그래도 오늘 해주세요 하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시게 되겠죠? 저희는 안 합니다. 맞아. 우디 보호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강아지가 인형이 아니고 누가 불편한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에 온 목적, 이거를 서로 맞춥니다. 합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이 정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고 싶고 다음번 미용 때 얘가 좀 더 미용을 편안하게 받고 싶고 그런 걸 목적으로 여기에 오셨다면 오늘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목적을 못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어프리 그루밍 그 그루머 코스? 이거 수강하면은 이거 그 스트레스 레벨에 따라서 뭐 4, 5 수준이면 미용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자료가 또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리죠. 이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친구 상태라면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면서 블라블라 설명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보호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건데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래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약간 어떤 거냐면 김치찌개집에 가서 파스타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는 김치찌개집인데요. 파스타를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까요? 약간 웃으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비용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안내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다가 갑자기 안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너무 교육을 빡세게 시켰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뒤따라오는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오염이 돼버린 거야. 내가 앉아 또는 엎드려 라고 계속 시키면서 뭐를 계속 한 거지. 그러면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앉아나 엎드려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있었어. 많았어요. 욕심내지 않아야 돼요. 인내죠. 이것도 결국. 두려움기. 그렇죠. 두려움기. 이야.
우리 시연씨, 시연 실장님. 맞아요. 이거 뭐지? 약간 우리 개춘기라고 하잖아요. 2차 돌연기라고 해서 6개월에서 약 1년 2개월 사이에 한번 딱 오고 지나가는데 이거에 걸려 있을 때 갑자기 잘하다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춘기죠. 보호자님의 교육의 유지. 자, 이거 진짜 어렵죠. 진짜 훌륭한 트레이너의 역량은 개와 사람 모두라고 합시다.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거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가르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직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그 교육미용 양성 과정에도 보호자 이제 상담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실습반 만들 때도 이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숙제를 내주는 어떤 레벨 같은 것들도 보호자가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따라올 수 있고 이거를 다 감안을 해서 숙제를 내줘야 할까 말까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드리면은 사람의 어떤 교수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해피그루밍 원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원인 찾으세요. 왜 못 먹는지. 왜 못 먹는 것 같으세요? 이거 분명히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분리불안이 원인인 건지. 그리고 강화물, 먹이 가치 평가를 해보세요. 와.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이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러면은 미첸트릿이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외부 환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단언하기는 어렵고 이럴 가능성 매우 농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짱짱 무서워가 되는 상태예요. 이미 스트레스 레벨이 우리 그 피어프리 그루밍에서 표 주잖아요. FAS. 그거 기준 4야 이미 그러면. 그냥 집 밖에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미용실이라서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이거 먼저 체크합니다. 환경이 편해야 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미트앤트릿을 해도 되거든요. 이 미트앤트릿이라는 게 뭐냐면요. 강아지가 미용실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와서 편안히 머물다가 그냥 집에 가고, 머물다가 집에 가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미용실 환경이랑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소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예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막 한 1년까지, 뭐 한 6개월, 7개월까지 집 밖에 아무 데도 나가본 적이 없어. 나는 내 공간 집밖에 없는, 내 세상은 집밖에 없는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애들은 사실 뭘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뭘 어떻게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갔을 때 좀 편안해 하는 거라면, 환경만 어렵다고 하면 집으로 차라리 우리가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타 트레이너하고 방문 트레이너 있죠? 연계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집에서 교육받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할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 원인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용실 바뀐 후에 힘들어하는 친구. 이 트레이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육을 해놨어. 근데 이게 이어져야 돼요. 연계가. 그루밍 샵까지 연결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방식, 예를 들어서 얘는 심레스트 하고 이렇게 올리고 2번 자르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 여기
타 샵으로 옮겨갔을 때에도 그 그루머하고 친화하는 시간 따로 다시 가져야 되고 환경 적응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이 그루머 선생님도 같은 방식으로 미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선 넘지 않도록 계속 시그널 봐가면서 미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얘는 붙잡으면 오히려 개난리가 나는 애야. 근데 붙잡아 버렸어. 그럼 이제 또 터지겠죠. 문제행동이 재발하거나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트레이닝을 좀 이해하는 그런 그루머분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방교육을 받았던지 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 해줬던 친구의 표인데요. 보여드리면은 얘가 이제 교육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샵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딴 데 갈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해준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교육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논의들을 이 그루머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교육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었을 때 이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루머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피어프리 그루밍을 하는 분이 좀 가까운 데에 미용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페이퍼를 써서 전달도 드리고 따로 연락도 드려서 이런 친구가 갈 겁니다 라고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미용실이 바뀌어도 아이가 미용을 어느 정도 따라와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스트레스 이거는 저도 그래요. 근데 아까 그렇게 미용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정신적으로 사람도 덜 고통받겠죠? 이거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간식 어떻게 사용하세요? 지금부터 진짜 핵꿀팁이 나갈 거예요. 간식. 간식 어떻게 써야 하나. 그리고 피어프리 그루머 분들도 진짜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간식. 간식을 미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후회 보상해주세요. 교육을 할 거라면은. 당장 미용할 거야? 그러면 약간 동시에 먹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반응 보면서 해야 돼요. 반응이 먹으면서 도망간다든지, 먹으면서 놀란다든지, 먹으면서 빨리 먹거나, 잡아채면서 먹거나, 이러면 이거 쓰시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비닐봉지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는 개가 있다. 14번 하고 있습니다. 간식 주면서 하고 있는데 간식이 있어서 하는 기분이고 간식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이거 하고 있어요. 간식을 미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간식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발을 빼요. 자,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먹이를 의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트레이닝도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비닐봉지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얘는 비닐봉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료가 나왔어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됐죠. 그렇죠? 그래서 비닐봉지 소리는 좋은 거구나 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야. 이래서 좋아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빗질을 싫어하는 개가 있어요. 먹이를 먹고 있었어. 싫어하는 빗질을 당한다. 반복.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호자가 이렇게 손에 먹이를 들고 이리 와 하고 꼬셨어. 와가지고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빗질을 막 했어요. 근데 얘는 싫었어, 이게. 사실 먹이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이를 주면 그렇죠. 먹이 안 먹죠. 안 먹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먹이 의심. 맞아요. 먹이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왜 트레이닝이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수많은 긍정 강화 트레이너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화물이 뭐냐면 먹이에요, 먹이. 근데 먹이가 안 돼. 그럼 트레이닝 진짜 힘들어져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피어프리 그루밍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보호자님이시라든지 집에서 너무 많이 강아지 먹이로 꼬셔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막 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가야 돼요. 자극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먹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극을 아주 적절히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먹이 들고 하네스 들고 있어요. 거봐, 부작용 생겼잖아요. 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긍정 강화 뭐였어요? 강아지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먹이를 보상으로 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간식을 미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간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 손 모양 보고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만 해도 막 다 한다? 근데 그거는 걔가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습반을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미용 전문가 양성과정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 하나요. 전문가반. 이거 생긴다고 하면 어떤 게 생기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같이 운영은 할 생각이긴 한데 아무래도 트레이닝 코칭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신에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영상 올리시면은 피드백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느끼기에 필요한 것은 트레이닝 스킬 부분? 이 보상을 진짜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 도구 자극하고 보상하는 이게. 근데 웃긴 게 우리 요가나 수영 같은 거 책으로 배울 수 없잖아요. 몸으로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빛 보여주고 먹이 주고 보여주고 먹이 주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스킬을 조금 다져드리는 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보호자 상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보호자 상담 그쵸? 보호자 상담 이거 진짜 필요한 거 같지?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거는 리민의 퍼피 클래스 있잖아요. 이거나 베넷미용 이거 매뉴얼을 양성과정에서 제가 베넷미용 매뉴얼은 오픈을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거를 매뉴얼대로 실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보호자가 오고 같이 상담 나누는 부분, 계약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강아지랑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뉴얼 지금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지. 이거를 좀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베넷미용 신청하면 퍼피 클래스 포함인가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이게 왜냐면 양성과정 이론 수업이 이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이걸 따라오기가 힘들 거야. 그래서 양성과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실습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코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실습반 전문가 반을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 하나여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기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할 거고요. 2기 들으시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피어프리 그루밍만 가지고는 진짜 한계가 무조건 있고
트레이너나 수의사랑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진짜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반을 토대로 보호자님 상담 통해서 얘네들한테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의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찾아야 내가 어떤 교육을 이 사람한테 권할 건지가 나오거든. 아, 맞아. 그 얘기도 있었는데? 견학하고 싶다고? 견학? 견학 얘기가 있었어. 내가 진짜 견학을 너무너무 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오는 개들이 특징이 조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타인이 수업에 참관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호자님들은 어쨌든 비용을 내고 여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100% 양질의 교육을 못 받았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견학을 아주 고민하고 있어요. 경찰서 조사실처럼 거울을 만들어주세요. 완전 굿 아이디어인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서로 게이득. 진짜. 아, 근데 저거를 제가 예전에 여기로 그 확장 이전하면서 알아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만들기는 하되 안에서 밖은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그 유리가. 그래서 차라리 CCTV를 밖에서 보이도록 그렇게만 해놨어요. 저는요, 솔직히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트레이닝도 하고 미용도 하고 둘 다 하잖아. 근데 트레이너들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방문 트레이닝 불러보세요. 한 번 부르면은 한 시간에 막 25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받는 게 이해가 돼. 왜냐면 그 사람이 가서 수업하는 거는 한 시간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짜 시간 다 토탈 더하면은 그거 훨씬 이상일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미용 배우는 단계라서 미용 실력 초보인데 교육 미용 전문가 양성 과정 들어도 되나요? 어, 저는 오히려 미용을 배우기 전에 이걸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용실을 열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다음에 어디를 먼저 팠냐면은 트레이닝을 먼저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행동학 공부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 5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어 하고서 이제 미용을 배웠습니다. 미용 근데 진짜 힘들어요. 미용 말이 미용이지. 어? 미용사분들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힘들어. 제가 붙잡고 해봤어요, 저도. 진짜 힘들어, 진짜. 마음도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강아지 좋아해서 이거 시작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회의감 들고. 그렇습니다. 아! 구독자! 그거 정해야지. 뭐라고 해요, 이거? 구독자 닉네임? 뭐라고 하는 거야? 애칭이라고 하던가? 화러들로 할까? 화러 나왔어, 화러. 화러. 밍밍이 뭐예요? 아, 미미. 미미네요. 여기 완전 수산시장 아니야? 미미. 미프리. 오. 미미들. 우리의 미미들. 미미는 사실 고양인데. 얘인데. 보이나? 얘인데. 얘가 미미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낫나요? 그거 해야겠다. 응? 그거 있던데? 투표? 미미네랑 피어풀이 합쳐서 미피. 귀여워. 미피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는 이거고 인스타에서 후보를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댓글로 받아봐야겠다. 미피도 좋고 다들 아이디어들이 엄청 넘치시네. 아, 나 이제 이해했어. 그러면은 화로 들이면 활하 이렇게 해야 돼?
루시비님, 미용 배울 때 피어프리 기반으로 배울 수 있는 학원 같은 게 있어요? 행동학 트레이닝 다 배우고 처벌 기반으로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알맞은 배움터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피어프리 기반의 미용 학원. 일단 아직은 없어요. 근데 미미네가 그루밍, 핸들링 전문 교육 센터가 되었고 학원 허가가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킨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실습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우리가? 네, 저희가 학원이 되려고 그 학원이 되려고 연습할 수 있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 학원 허가도 받았고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고 뭘 모르고 뭘 어려워하고 뭘 실습반 때 배우고 싶어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오늘 그래서 들어본 겁니다. 트레이닝 어디서 배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카렌 프라이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DT 독 트레이너 컴프리헨시브라는 트레이너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일단은 근데 뭐든 그렇지 않아? 이것도 온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서 배우든 마찬가지야. 시티칼리지 뭐 이런 데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국내 기관은 뭐 이런 데도 있는데 뭘 배우던지 간에 실무는 별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클리커 트레이닝을 가르칠 거예요. 카렌 프라이어 아카데미에서. 내가 클리커 트레이닝 이 메카니컬한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아. 근데 실무를 진짜 잘하려고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한 부분들 있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저희가 학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어요. 그게 이유예요. 미미 선생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을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데 견습을 나갈 때나 초보 미용사가 될 때 첫 직장을 훈련사가 있는 애견 카페나 훈련소로 저는 어디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벌 기반도 해봤고 그다음에 붙잡고 하는 것도 해봤고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다 그마다 다 배울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배울 점은 있다. 약쟁이님. 약쟁이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곳을 가셔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권장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처음 초보로 견습 미용사로 가시는 거면 동물병원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상처를 잘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수의사가 같이 있는 곳이 훨씬 빠르게 강아지를 치료를 해줄 수가 있기도 하니까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게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 정말 직장을 가실 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동물병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이 귀동냥으로 듣는 게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수의사 선생님들 진료 보시는 것도 이제 괜히 청소 도와주는 척 하면서 들어가고 또 들어도 보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동물병원에서 이런 질병 이런 식으로 진료도 받고 뭐 그런 약간 기초적인 수의학적 지식도 귀동냥으로 쌓이는 것도 있고 또 내가 흥미가 있다면 또 공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 미용실에 오는 고객들이 미용만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절대. 얘가 갑자기 설사하는데 얘 왜 이래요? 이런 얘기를 미용실에 와서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진료는 해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동물병원 가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아이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고 미용사가 가장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요. 가까운 데서 몸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의학적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동물병원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호자인데 피어프리 그루머분들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피어프리 그루머분들이 많아졌으면 해서 그래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이 늘릴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아, 이런 이용을 하는 방식이 있다더라. 가르쳐서 하는 미용을 하는 곳이 있다던데 이게 그렇게 좋대. 이렇게 해서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보호자님들도 아, 이런 미용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야 수요도 늘어야 공급도 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현스님, 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냥 읽고 있어요. 저도 행동학 처음 공부할 때 뭔 소리야.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랑 조작적 조건화를 어떻게 어디다가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 단어에 너무 막 이걸 외워야지 해서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또 행동학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과정을 좀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제가 원하는 미용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그런 곳에 취직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랑 어떻게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엄청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견해가 달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옛날에는 싸우자 모드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일이 있고서 지금 1년 동안 아주 깊은 성찰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어리숙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현님께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식과 좀 다른 곳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하고 무조건 싸우거나 그분들하고 무조건 난 이 사람들이랑 안 맞아라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 군데 경험해보시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배울 점은 있더라고요. 나와 견해가 달라도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은혜님, 내 샵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 조직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이 경영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미용을 안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어. 우리의 오너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떡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간식이라도 챙겨오세요. 라고 보호자한테 슬쩍 얘기를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 보호자님이 집에서 뭐 하실 수 있는 약간의 트레이닝 팁 알려주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은 놀러 오세요. 라고 하던지 내가 출근하는 시간 맞춰서 시간이나 퇴근 시간 맞춰서 뭐 죽치고 놀자는 게 아니잖아. 5분 정도. 그냥 간식 먹고 집에 가기. 이런 거라도 해보게끔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저는 그 정도가 사실 만약에 내 샵이 아니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했잖아요. 난 그거에 박수를 치고 싶다는 거. 면접을 보셨는데 젤리추님 일하는 미용사가 긍정미용 자격증? 긍정미용? 긍정미용 자격증이 뭐지? 처음 들어봤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뭔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도 계속 나왔었던 건데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첫 스터디를 12월 말쯤 계획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민님 빈무는 강아지, 무는 개는요 무조건 빨리 교육 시작하세요. 공격성은요 진짜 빨리 트레이너 만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피어프리 그루밍 하시잖아요. 이거 이꼴 이 약간 트레이닝일까?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이렇게 오해하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피어프리 그루밍은 무는 개도 다 해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섣불리 맡았다가 여러분들 진짜로 위험할 수도 있고 강아지 공격성 더 악화될 수 있어서 무는 강아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팅 그레이드라고 있어요. 레벨 3 이상이잖아요. 무조건 트레이너한테 빨리 연계해주세요. 아니면 저희 쪽으로 보내셔도 돼요. 저희는 트레이닝 센터,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닝 센터로 아예 그냥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미용을 하기도 하는데 교육이 된 애들만 할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에 더 시간을 쏟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원 허가도 그렇고 이 명칭도 그렇고 지금 다 바꾸는 작업에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 이게 미용실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빨리 연계해주세요. 빨리. 이 바이팅 그레이드 3이라는 거는요. 여기에요. 여기. 한번 물렸을 때 상처가 나는데 피가 맺히는 정도 구멍이다. 자,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빨리 연계해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강아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바이팅 그레이드 1이나 2인 친구들은요, 무는 신용만 해. 근데 사실 난 이때 빨리 왔으면 좋겠어, 트레이너한테. 무는 신용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스치는 정도 하는데 내가 피어프리 그루밍 절차 예를 들어서 뭐 먹이 주면서 한다든지 먹이 주면서 빗질 둔감화를 해줬어. 그랬더니 반응이 줄었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진행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일단 왔는데 애가 이래. 이러면은 빨리 보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인 친구를 맡았어요. 1, 2 정도. 얘네는 진짜 이 정도거든요. 근데 내가 얘네를 데리고서 트레이닝을 해서 완전히 이 문제 행동에 대한 수정을 하기, 좀 버거울 것 같아. 자신 없어. 그러면은 보내세요. 트레이너한테. 얘가 나중에 진짜 공격성은 나는 가만히 뒀을 때 좋아지는 꼴은 본 적이 없어. 어떤 트레이너한테 보내야 돼요? 긍정 강화 트레이너한테 보내주세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요, 주로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하냐면, 기반의 교육을 하는 트레이너. 이분들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행동진료 수의사. 약간 설천 선생님 같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드려요. 또는 미미네. 왜냐면 상담이 필요해. 얘가 원인을 찾아야 돼. 왜 무는 건지. 그리고 다른 문제 행동 없는지. 예를 들어서 소유 공격성이 있거나 분리 불안이 있어요. 이거는 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미네 홈페이지 가르쳐 주셔도 되고, 이거 제가 생각해보고 그 교육미용 양성과정 카페 있죠? 이쪽으로 공지할게요. 이런 것들도 공개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돌릴게요. 일단은 저는 행동진료 같은 경우는 그냥 보호자님들한테 이런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도 뭔가를 써서 이제 보내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연결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연계 방법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진짜 완전 꿀 아이디어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 내일 월요일인데 또 너무 늦으면 여러분들 출근 지장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 제가 꼭 전부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양성과정 그리고 실습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구독자 애칭도 투표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싱겁게 끝났나? 어쨌든. 그거 해야지. 시그니처 인사. 오늘도 내 발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거 진짜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판칼고 잘하는지 모르겠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요. 일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얼른들 들어가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